국회의원 두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명은 곽상도인데 지금 요즘에 곽상도에 대해서 그런 표현하더라고. 소음의 정치. 실제로 곽상도가 그 죽음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음모론이 있잖아요. 사망 추정 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부끄럽다 이 얘기가 나오더만요.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곽상도가 지금까지 어그로 끌었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이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곽상도도 사실 저쪽에 고립되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심지어 진중권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하면 그래? 안 된다고. 근데 곽상도에 대해서는 정말 말하는 게 곽상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나도 모르게 자꾸 욕이 나와요. 조심해. 그러니까 이게 막 화가 차오르면서 이게 험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곽상도에 대해서는 말을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야 고소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손소영 그 손영미 소장님 그 소장님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곽상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곽상도랑 똑같은 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의 맥락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왜 이런 험한 말을 해야 되지? 내가 곽상도를 욕하기 위해서 유족들을 한 번 더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내가 다시 반복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욕은 욕대로 생각나고 말은 말대로 막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곽상도는 지금 민경욱 차명진 맞죠? 이름 차명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안 되고 나니까 지금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소음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당선 안 되고도 끝까지 소음 정치하고 있는 게 민경욱. 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지금 얘기를 듣다가 그 인자 5개 쓰는 그 고어가 있거든요. 인자 앞에 2개 끊고 사람 인자를 5개만 써요.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요. 사람이지. 아 훌륭한데? 네. 요거 괜찮았어?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이 곽상도가 얼마나 저질 정치인지 보면 이런 거야. 2018년에 파주경찰서장이 부임을 하는데 이 배용석이라고 하는 파주경찰서장이 현재 수사 책임자인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파견 근무를 했다. 이거 이유만으로 이 그 손 소장님 관련한 죽음에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인터넷상에 확인할 수 없는 댓글을 가져와서 댓글이 사실이라면 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곽상도는 미래통합당의 모든 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유튜버들이나 할 수 있는 음모론이나 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연관성을 찾으려면 다 있습니다. 곽상도가 민정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 뭐 최순실과 연관성을 우리가 찾으려면 못 찾겠어요? 그런 의혹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고. 곽상도가 실제로 그렇잖아. 곽상도가 민정수석이 되는데 최순실이 영향 안 끼쳤겠어요? 증거가 없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네가 민정수석이 된 건 곽상도 네 부인하고 어떻게 연관시켜 보니까 최순실이랑 어떻게 특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식인 거야 곽상도는. 그래서 진중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역풍을 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의원 입장에서 이러한 댓글이 사실이라면서 피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댓글이 사실 그 네이버 그 손 소장님 돌아가신 부고 기사에 붙었던 댓글이고 이게 회자가 된 적이 있어요. 뉴스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밝혀진 사람은 누구냐면 길원옥 할머니의 손녀예요. 그런데 지금 길원옥 할머니를 손 소장님이 죽기 직전까지 모시고 있었던 분이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는 할머니를 내가 모시겠다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공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할머니의 계좌로 돈 세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문자로 손 소장님한테 보냈고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손 소장이 자살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문자를 남긴 거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팩트는 길원옥 할머니를 데려간 이 아들이라는 사람은 길원옥 할머니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할머니들이 되게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 본인이 정말 할머니를 그렇게 걱정하고 그랬었더라면 본인이 모셨어야죠. 그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할머니가 발이 부었는지 어쨌는지 지금까지 챙겨온 사람은 손 소장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 없고 이런 식으로 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 댓글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팩트로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인에 대한 모욕이고 정의원에서 당연히 반박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아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계속 돈 요구를 했다. 이러한 주장을 한 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들의 정체는 뭔가 이 사람 사실 목사라고는 하지만 저는 목사이면서 자기 어머니라고 했던 사람을 모시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서야 나는 어머니의 통장이 이런 식으로 관리되어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초선 의원들이 한 번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곽상도를 어떤 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라도 해서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망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유족을 이렇게 유족한테 2차, 3차 피해를 주는 이런 정치 행위가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타당한 건가라는 국회 차원에서의 판단이라도 받아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게 면책 특권이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라는 이런 여론으로 확산되면은 이게 진짜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는 곽상도라는 개인의 문제인 거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특권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제 다르게 이제 확산되기 전에 민주당 요번에 이제 그 법사위원장 포기하라고 기자회견했던 그분들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가지고 최소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는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게 방법이 없는 게 국회의원 이제 불체포 특권, 불소추 특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건데 이 방패를 깨버리면 되거든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이 영역에 방패를 깨려면 국회 밖으로 밀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 기사 보고 국회법의 25조에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상실될 만큼 상실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국회 내부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 제명을 할 수가 있고요. 징계 제명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버리게 되면 그럼 충분히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겠는가. 누구나 알고 있거든. 이 소장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아닌 말고식의 취재와 보도, 수사, 결국 검찰과 언론에 의한 이게 자살이 경찰이 타살의 혐의가 없다고 얘기한 곽상도가 그러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실 출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의문사 아니냐, 이거 타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타살이라면 검찰과 언론이 살인자인 거죠. 그리고 2번 죽이고 있는 게 바로 곽상도인 거죠. 그럼 곽상도를 처벌한 네 말대로 타살이라면 네가 죽인 거라고. 그럼 얘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맞죠. 그 곽상도는 이제 저쪽 세력의 이제 뭐랄까요, 빅마우스가 되고 있다고나 할까. 곽상도가 의혹 제기를 하면 조중동이 받아 적으면서 단독 뭐 어쩌고저쩌고 그 사망 추정 시간도 진짜 그 웃긴 완전 해프닝이었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CCTV에 마지막 발견된 것과 시신이 발견된 것의 그 텀을 국가수에서 부검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마치 단독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망 추정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보도를 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진짜 이런 게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잘 보시면은 이 자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모든 기사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면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까지 기사에 항상 예, 안내가 띄우게 됩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강령이 있어요. 어떻게 죽었다라든지. 근데 얘는 그게 무슨 불이야. 그냥 막 구체적으로 이것은 위치가 어째서 자살이 아니고 이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가 방송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우리도 말 안 하고 싶은데 저쪽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로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곽상도 같은 놈들 보면은 그냥 악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왜 복마전이라는 표현 써요. 예, 예. 악마들이 엎드려 있는 어떤 그 성전 같은 건데 곽상도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은 악마 하나가 와서 악마의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 최근에 흥행은 실패했지만 그 악마가 빙의해가지고 가족들을 해치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마가 이제 아빠한테 빙의했다가 딸한테 빙의했다가 엄마한테 빙의했다가 막 가족 사이를 막 성동일 돌아다니는 나오는 거. 예, 맞아요. 네. 근데 그 영화에 진짜 그 악마가 현실에 등장했을 때 어떤 정말 이렇게 뭐 뿔 달리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할 텐데 진짜 딱 곽상도가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자, 일단 곽상도가 그렇고요. 국회가 곽상도는 법사위에 들어갈까요? 갑자기 궁금하지 않아요? 들어와봐. 저쪽이 지금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곽상도가 들어갈 거면 최강욱도 넣어줘야죠. 밟아버리게. 네. 아우, 아우 답답하다 진짜. 야 그게 TK만 아니었으면 바로 낙선각이잖아요. 주광도 떨어지고 나경원도 떨어지는데 네. 참 무섭다 진짜. 이 지역 감정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